30년 전에 죽은 제 남편이 어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털어놓은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이에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알림까지 설정해 주세요. 1970년대 23세의 순자 씨는 성실한 공장 직원 철구 씨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철구 씨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5년째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철구 씨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월급날이나 특별한 날에만 술을 마셨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회식이라더니 나중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철구 씨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새벽 2시에 비틀거리며 집에 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순자 씨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철구 씨의 모습이 점점 무서워졌거든요. 술에 취한 철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손을 올렸어요. 가정용품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어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야수로 변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1985년 겨울.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날도 철구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집에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쿵쾅거리며 올라오는 소리에 아이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치워버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으로 숨었고 순자 씨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하지만 철구 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아이들이 아빠 그만해요. 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울음을 참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어요. 어젯밤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네 남편 또 술 먹고 난리 쳤다면서?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남편인데 참아야지 뭘 어쩌겠어. 그 마지막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이 순자 씨를 더욱 올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조차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참아라고 하셨어요. 1980년대 사회는 이혼한 여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봤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학교 숙제 써요?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엄마 때린다고 써요. 민수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글을 써오라는 숙제가 나올 때마다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참관일이 있으면 아빠 오지 마세요라고 빌기도 했어요. 딸 영희는 더 어렸지만 아빠 술 냄새만 맡으면 방으로 도망쳤어요. 엄마가 부르면 아빠 왔어요? 부터 물어봤어요.
친구들을 집에 절대 데려오지 않았어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자주 깼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민수는 반에서 말수가 가장 적은 아이가 되었고 영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철구 씨의 음주는 가정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술값으로 나갔어요. 가끔은 월급을 다 술집에 써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돈은 어디 있어요? 아이들 학용품 사야 하는데. 돈? 무슨 돈? 내가 벌어온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자 씨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낮에는 빨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아빠에게 말하면 또 화를 낼까 봐 무서웠거든요. 왜 그때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1980년대 여성이 혼자 아이 둘 키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친정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웠어요. 이혼한 여성은 재혼하기도 어렵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술만 끊으면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가끔 술을 안 마시는 날이면 예전에 다정한 철구 씨가 돌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번엔 정말 끊을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이혼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교회에서도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철구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계속 토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병원에 가세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면 술 못 마시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철구 씨는 끝까지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순자 씨가 억지로 데려가도 진료만 받고 약은 먹지 않았어요. 1995년 철구 씨는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토혈을 하며 쓰러진 거였어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부인 환자분이 오랫동안 과마신 것 같은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20년간 매일 마신 술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철구 씨는 술을 찾았습니다. 순자야. 소주 한 병만 가져와. 의식이 오락가락할 때도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간이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죽기 하루 전 철구 씨가 잠깐 정신을 차리며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그 짧은 한마디에 20년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아이들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돼요. 민수는 아직도 아빠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지만 철구 씨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손만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구 씨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술친구 몇 명과 가족들만. 철구 씨의 형제들도 차갑게 대했어요. 술 때문에 집안 망신만 시켰다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술 먹고 가정폭력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관 앞에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끝났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나는 것은 슬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순자 씨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 후 30년. 순자 씨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바느질하며, 정말 힘들었지만, 적어도 술 냄새와 폭력은 없었죠. 아이들도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영희도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철구 씨의 월급이 없어지니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순자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부담을 줄였어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영희는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결혼을 해서 딸 둘을 낳았고요. 두 자식 모두 성공적으로 자랐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는 아버지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어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 진짜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 민수는 공무원이 되어 결혼했고 딸 영희는 간호사로 결혼했어요. 둘 다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찾아올 뿐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어요. 순자 씨는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들었습니다. 가끔 철구 씨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화날 때도 있었고, 그래도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이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재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거든요. 누군가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2020년경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 깜빡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제 일과 오늘 일이 헷갈리고 죽은 철구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혹시 큰 병이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동네 할머니들과 얘기할 때도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운명의 2023년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옆집에 이삿짐차가 와 있었어요. 오래된 동네라 이사 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호기심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키,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게 철구 씨와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니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철구 씨만의 특징적인 걸음걸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그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순자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얼굴까지 철구 씨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했어요. 이마의 주름, 코 모양, 입꼬리의 특징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나이도 철구 씨가 죽을 때와 비슷해 보였어요. 심지어 턱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일주일 후 시장에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온 강석입니다. 목소리까지 철구 씨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말투는 달랐어요. 철구 씨보다 훨씬 정중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철구 씨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강석은 예의 바르고 친근했습니다. 그때 강석이 웃었는데 그 미소가 젊은 시절 철구 씨와 완전히 동일했어요. 술 먹기 전 다정했던 그 미소 말이에요. 20대 때 철구 씨가 웃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저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강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강석을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에서 망원경까지 동원해서 지켜봤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발견했어요. 일상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신문 가져오는 모습, 커피 마시며 신문 읽는 자세, 신문 접는 방식까지, 담배 피울 때 담배갑 두드리는 방식, 전화 받을 때 왼손으로 받아서 오른쪽 귀에 대는 습관, 기침 소리까지 똑같아요. 세수할 때도 똑같았어요. 철구 씨는 세수할 때 항상 코부터 씻고 그 다음 이마, 뺨 순서로 씻었는데 강석도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강석은 철구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빨래를 널었어요. 바지는 거꾸로 널고 셔츠는 단추를 다 채워서 넣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왼쪽 발부터 벗는 습관이 똑같았어요.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을 잡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런 세세한 습관들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어. 일주일 후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강석이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날린 빨래가 순자 씨 집 마당으로 떨어졌어요. 담을 넘어온 강석의 뒷모습을 봤는데 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철구 씨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철구 씨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 흉터를 순자 씨는 평생 봤어요. 길이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흉터 주변의 점까지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확신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철구 씨예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순자 씨가 강석을 철구 씨라고 확신한다는 얘기가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순자 씨, 정신 차리세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할머니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나도 한번 봤는데 정말 똑같더라. 저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정말? 동네가 둘로 나뉘었어요. 순자 씨를 믿는 사람들과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작은 동네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않죠. 순자 씨가 옆집 남자를 철구 씨로 본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그냥 닮은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치매 아니야?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심한 사람들은 순자 씨가 완전히 미쳤다고 수근거렸어요. 순자 씨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네. 정말 안 됐어. 나이 들어서 저런다고. 엄마, 이게 뭐예요? 온 동네가 엄마 이야기로 수근거려요.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가 직접 관에 넣고 화장했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영희의 남편도 함께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소문이 퍼지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리워해요?
영희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엄마, 온 동네가 우리 가족 얘기로 떠들썩해요. 민수는 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찾으세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그런 사람을 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참관일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을 왜 그리워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날 저녁 영희와 민수가 함께 와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엄마,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엄마 많이 이상해졌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시고 이제 옆집 사람을 아빠로 착각하시고. 착각이 아니라고 했잖아.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제발. 만약 정말 치매면 치료받으셔야 해요. 아니면 요양원도 생각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죠. MRI, 혈액검사, 인지능력검사.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대통령 이름을 아시나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님,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십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정말 치매였구나. 환각이나 착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거 기억이 현재와 뒤섞여서 특히 돌아가신 가족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요? 강석이 철구 씨와 똑같다고 느낀 것도 모두 환각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강석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강석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어요. 철구 씨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때 강석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강석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봤나 봐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사과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저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시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착각이라고 해서 그 마음까지 가짜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편하시도록 맞춰드렸어요. 맞아, 당신 여보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진짜예요. 비록 저는 다른 사람이지만 제가 어머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시다면 가끔 그런 착각을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겐 영광이에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철구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 느껴보지 못했던 배려와 존중이 강석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웃이 있다는 게 오히려 고맙습니다. 강석의 대답은 한없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로 강석은 순자 씨의 산 곁을 조용히 채워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집 앞 고장난 전구를 직접 갈아주었으며 갑자기 쓰러진 날에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작은 배려들은 순자가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현관 앞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몸이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짧디 짧은 글귀였지만 순자 씨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난 세월 동안 굳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건 결국 내가 끝내 받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한 조각이었구나. 그 짧은 글귀가 순자 씨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되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해졌죠. 어느 날 순자 씨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화재가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강석이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큰 사고를 막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요. 민수가 부인 수진 씨와 상의한 후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불편할 텐데. 순자 씨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잘 모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 민수는 이사를 왔고 순자 씨는 큰 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주고 작은 방 하나를 꾸몄어요. 민수의 부인 수진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강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 여럿이 사니 불편했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은 아들 내외가 이사 오고 난 후 예의를 갖춰 인사를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민수와 수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옆집에 살는 강석입니다. 민수의 아내 수진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강석 아저씨시군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던 강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자주 뵈어도 괜찮을까요? 민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낯선 이웃이 너무 쉽게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게 조금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뻐하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민수는 마음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저씨를 보면 정말 좋아하세요. 자주 오세요. 그 후로 강석은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순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철구 씨, 왔구나. 그 순간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강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곧장 받아주었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순자의 표정은 금세 풀어졌습니다. 그녀의 혼란 속에서도 강석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처럼 웃으며 손을 잡는 순간
집 안 공기마저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강석이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진 씨도 점점 달라졌어요. 강석이 오는 날이면 순자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밝아지고 활기차졌어요. 강석 아저씨 올 때 보면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 씨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치매가 있어도 감정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네요. 수진 씨는 강석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의 아들 지훈 20세는 할머니와 강석 할아버지의 관계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강석 할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할머니가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괜찮아. 지훈이도 강석을 좋아했어요. 강석이 올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강석 할아버지, 오늘도 할머니 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도 잘 있었니? 강석이 오는 날이면 순자 씨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어요. 함께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강석이 가져온 꽃을 화분에 심기도 했어요. 철구 씨, 예전에 우리 이런 꽃 심었었지? 네, 그랬죠. 어머님이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강석은 순자 씨의 기억에 맞춰 대화를 이어갔어요. 비록 그것이 철구 씨의 기억이 아니라 순자 씨의 상상이라 해도 강석은 그 속에서 함께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치매는 조금씩 더 진행되었어요. 때로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강석만은 항상 알아봤어요. 어머님, 저예요. 강석이에요. 아, 철구 씨구나. 언제 왔어? 순자 씨에게 강석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어가도 강석에 대한 감정만은 선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수 가족은 깊이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어요. 민수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비록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강석은 순자 씨의 치매가 진행되어도 변함없이 돌봐줬어요. 순자 씨가 화를 낼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강석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 갈까요? 산책은 옆 공원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요구르트 마시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강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강석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이 이렇게 평온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강석에게 말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순자 씨의 기억은 더욱 흐려졌지만 강석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철구 씨, 우리 이렇게 늙어서도 함께 있네. 그러게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강석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진짜 철구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철구 씨, 강석이라는 좋은 사람을 보냈구나. 당신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용서했으니까. 철구 씨의 영혼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까요? 순자 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가족은 강석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강석 아저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니까 우리도 행복해요.
영희도 자주 와서 강석에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가 평안해 보여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동네 전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사랑이란 게 정말 신기한 거구나. 나이 들어서도 저런 감정이 남아있다니. 우리도 부모님 더 잘해드려야겠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치매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노인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강석이 민수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사실 제가 이 동네에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세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어머님을 보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민수는 강석의 진심을 느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씨를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닮은 얼굴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배려라는 걸. 철구 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강석을 통해 느끼고 있는 순자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 강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순자 씨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눈이 예쁘게 왔네요. 철구 씨, 우리 젊을 때도 이렇게 눈 내리는 날 같이 걸었었지? 그랬죠. 어머님 손이 차갑다고 제 주머니에 넣어드렸었어요. 강석이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진 씨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 순자 씨는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대화도 어렵고 가족들도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강석만은 여전히 알아봐요. 그리고 강석이 올 때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어요. 철구 씨. 한마디만 해도 강석은 모든 걸 이해해요. 네,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강석이 정말 철구 씨인지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인지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가 순자 씨에게 준 따뜻함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때로는 이웃으로, 때로는 마음속에서 그리운 사람으로. 그는 순자 씨 곁에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민수 가족은 많이 성장했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수진 씨가 말했어요. 조건 없이 주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지훈이도 할머니와 강석 할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가지만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앗아갈 수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속 평화는 남아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1. 원망을 품고 사는 건 자신만 더 아프게 해요. 2.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3. 사랑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4.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생 마지막까지도 따뜻할 수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말을 많이 하지 못해요. 하지만 가끔 강석을 보며 웃어요.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감사, 사랑, 평화. 모든 게 그 미소 속에 있어요. 강석도 그 미소를 보며 행복해해요. 어머님이 웃으시는 걸 보면 저도 기뻐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신기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용서와 사랑을 통해 평화를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주제도 환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